안녕하십니까. 군전문 이지아미 21 이상민 행정사입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드리기에 앞서서 늘 그러하듯이 전후반 각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과 의무경찰, 소방, 해경, 사회복무요원 여러분들, 또 백신을 맞고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 첨단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제목과 같이 국가유공자 나홀로 행정소송 구제 사례에 대해서 최근 사례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로서 어떤 도움을 드리는지도 안내를 드리겠고, 행정소송을 하시면서 또는 행정심판을 하시면서 나홀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하시면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내용에 대해서도 오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진행하면서 가장 오래 걸렸던 그 김명수 할아버님의 그 이제 최근 입증 자료 획득에 대한 부분도 관련돼서 병행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다시 제목을 보시면 국가유공자 나홀로 행정소송 구제 사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국가유공자 나홀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하실 때도 의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는 입증자료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법에 이거에서 사실확인 자료를 준비하고 관련된 입증 서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나홀로 행정소송을 하시는 분께 제공하여 드렸고, 그것을 바탕으로 증거로 제출하셔서 조정을 받는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 다시 한번 이제 본격적인 영상을 통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있는 그 요건에 대한 결정 통보는 과거에 행정 소송을 진행하시는 가운데 입증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시고, 행정심판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신 이후에 저의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입증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문의를 하셔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지를 않았고, 본인이 원하시는 입증 자료에 대한 준비를 해당 소속 기관으로부터 그 나홀로 행정소송 하시는 소송 수행자께서 준비를 못하셔서 전체적인 부분을 입증 자료에 대해서 전부 다 구성을 했고, 그 구성을 내가 입은 상의가 어떠한 계획에 의한 훈련 중에 이렇게 다쳤고, 다친 이후에 어떻게 치료를 했고, 전역 이후에도 이것 때문에 어떻게 계속 부상이 악화돼서 일상생활에 제한된다는 취지로 입증 자료를 쭉 준비하고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초 신청을 하시든 행정심판을 하시든 행정소송을 하시든 모든 분들이 군대 생활을 하시든 경찰, 소방, 공무원 생활을 하셨을 때 질병이 있거나 부상이 입었던 부분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소속기관의 병원을 통해서 진료 치료를 받으셨던 것이 명확합니다.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 질병과 부상이 어떠한 행위 때문에 질병과 부상이 발생했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입증을 하셔야 유공자든 보훈보상 대상자든 요건에 해당하겠습니다. 신체검사와 최종보훈심사는 나중 일이고, 내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안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명심하셔야 될 건, 부상의 원인이 1. 어떤 훈련, 2. 어떤 훈련 준비, 3. 어떤 교육훈련, 4. 어떤 교육훈련 준비, 5. 전과교육에 반영되어 있는 체력단련 시간에 부상을 입었는지, 6. 체육대회, 계획되어 있는 체육대회 기간에 부상을 입었는지에 대한 등등, 이런 계획을 먼저 입수하셔야 국가를 위한 직접적인 재산의 보호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했다 또는 간접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게 그런 계획들로부터 입증이 되기 때문에 6번 신청했는데 안 됐습니다. 7번 신청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런 자료를 다 보면 그냥 아픈 거, 내가 그 당시에 어떤 훈련을 하다가 다친 거, 이렇게만 접수를 하면 요건에 해당될 확률은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반드시 최초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시더라도 그 질병과 부상을 발생케 했던 그 원상 계획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그것들이 다 핵심 요건이라고 생각되며 여태까지 제가 업무해온 노하우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기각받는 일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다시 보훈처에 재신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예 처음부터 리셋해서 시작한다는 개념으로 최초 발생 원인부터 준비를 하시면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가 지금 3년 동안 추적하고 쫓고 있고 이제 답이 하나씩 오게 되었고 이름은 틀리지만 같은 군번으로서 그동안 바뀌었던 이름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획득하게 된 내용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25 참전용사로 수류탄 파편 부상으로 머리에도 크게 이렇게 부상이 있으시고 그리고 허리에도 부상이 있으신 우리 최종적인 성명은 김자, 명자, 숫자 할아버님이신데 주민등록표가 생기면서 김명수로 정확하게 이름을 만드시고 주민등록도 받으셨지만 6.25 참전용사 당시에는 김자, 동자, 숫자를 쓰셔서 육군본부와 국방부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은 상황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추적을 해서 김명수 어른님께서 이름이 계속 변경된 그 내용을 다 지인들로부터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군변도 또렷하게 확인을 하시고 이제는 무공훈장까지도 받으실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서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고 국방부 실무자님께서 해당 김명수 어르신의 가족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그 당시 사항을 다 요청을 하셨고 관련된 서류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사건에 대해서 추적을 하다 보면 심판이나 소송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분들의 자료를 빨리 찾아내서 이분들이 명예를 회복하는 데를 중점으로 둬야 됩니다. 이 어르신도 대략 3년 정도는 걸렸지만 하나하나 추적을 하다 보면 이름이 틀리거나 군번 끝자리가 틀리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등록이 안 되셨던 분들의 사례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김명수 어르신께서는 90이 넘으셨지만 생존에 계시고 그리고 정정하셔서 과거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생존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명예를 회복해드리는 것이 어려운데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어르신들의 사건을 맡다 보면 정말로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사망하신 분에 대한 그 명예회복을 위한 사건도 진행 중에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도 다시 영상을 통해서 유사한 상황이 계신 분들이나 또 명예회복을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도 진척이 되질 않는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희 노하우도 함께 공유하여 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가공자 나홀로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하시는 분들의 구제 사례 중에 가장 최근 거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모든 분들을 구제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확한 사실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입증 자료를 만든다면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이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지아미 21은 저를 포함해서 전국 9개 사무소에서 여러분의 고통과 고민 그리고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군 전문 행정사로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 특허와 상표를 바탕으로 인해서 전문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모든 행정사님들과 그리고 저희 자문 변호사님들께서는 맡은 일에 대해서 사무원의 도움이 아닌 본인들이 직접 업무를 진행하고 해결을 해나가는데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제가 드리지만 각 지역별로 대표 사무소에 연락을 하시면 똑같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이지아미 21과 함께 고충과 고민, 명예회복의 길을 여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로방 각주에서 고생하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의무분무하시는 모든 분들과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료 첨단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의료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지아미 22 이상민 행정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